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에디트 환경 안에 있는 트랜스폼입니다. 트랜스폼 안에도 보시다시피 클래스 셀렉션에 대한 창이 있습니다. 왜냐면 선택을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디스플레이에 대한 동영상을 보지 않으셨더라면 그 부분을 먼저 보시고 트랜스폼을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선택을 하고 OK 버튼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트랜스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나와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트랜스레이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위치적인 부분을 이동을 시켜주실 수가 있는데, 자, 볼게요. 자, 이 기능을 선택을 하시고 두 가지 방법에 대한 기능이 또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트랜스레이션 메소드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할 것인지. 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 현재 오브젝트가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을 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변의 길이가 있어야겠죠. 그 어떤 길이 값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길이를 나타내는 것은 두 점을 찍어서도 표현이 되겠죠. 자, 보시면은 저는 기본 리셋 키를 누른 다음에 0, 0 위치로 점을 하나 OK 버튼에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은 100에 10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한 다음에 OK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점부터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상에 이렇게 라인이 있는 거겠죠. 하지만 오브젝트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주황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이 부위에 있습니다. 자, 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카피 버튼을 누르도록 할게요.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부분이 오브젝트가 이 위치에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 있으실 거고요. 아, 여기에 나타나니까 맞게 나타났다라고 하신 분도 더러 있으시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맞아요. 왜냐면 오브젝트가 있는 위치가 현재 이 위치였고요. 시작점을 이 부분을 찍고 끝점을 현재 이 위치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카피 버튼을 누르거나 그러면 또 한 번 진행이 되죠. 한 번 더 하겠다라고 할 때에는 OK 버튼을 누른 다음에 맞춰주시면 되고요. 현재 이 상태에서 맞추겠다라고 할 때에는 OK 버튼을 누르시면 안 돼요. 왜냐면 현재 기능에서 한 번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캔슬을 하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T를 눌러서 현재 이 기능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하고요. 트랜스레이터로 델타 부분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X배만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오브젝트에서부터 100만큼 이동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정확히 100이라는 숫자만큼만 이동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측정 값을 선택을 하고 포인트에서 2포인트 진행을 해서 보시게 되면은 정확히 100이라는 치수 값이 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제거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T 버튼을 눌러 주신 다음에 오브젝트를 지정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스케일이에요. 스케일 값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비율대로 내가 비율대로 커지기도 하고요. 그만큼 비율만큼 작아지기도 하겠죠. 하지만 지금 나타나는 포인트를 찍으라는 위치는 어떤 기준한 비율에 의해서 기준점에 의해서 비율이 증가를 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2배만큼 키우겠다라고 해서 OK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자,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카피 버튼을 누르도록 할게요. 이 점을 기준에 해서 2배만큼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2배만큼 비율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인트를 지정을 하고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스케일에 대한 형상,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뭐 형상은 똑같겠지만 비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달리 지정되어 있는 점을 기준해서 축소나 확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rotate about the point예요. rotate about the point라는 것은 어떤 기준되어 있는 점을 기준해서 rotate를 시킵니다. 저는 이번에 리셋 버튼을 누르고요. 이 원점을 기준에 의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앵글 값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자, 360 이거를 몇 번을 해야 되냐면 10번에 대한, 그러니까는 36도만큼 진행이 되게끔 하기 때문에 360도 나누기 100이라는 값을 넣어서 OK를 합니다. 그러면 사칙 연산이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 별도의 계산기로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 다음에 카피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어떤 원점을 기준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에 있는 이 형상은 언두를 시키겠다라고 했을 때는 언두 버튼을 눌러서 예스 버튼 눌러주시면은 해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주황색도 언두를 시켜주시면은 해제를 시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되는 상태를 보셨는데요. 이렇게 어떤 일정한 점을 가지고 표현할 때는 rotate about the point를 가지고 나타냅니다. 제거를 하실 때는 선택을 하시고 딜리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컨트롤 D를 지정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 선택하셔서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랜스폼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오브젝트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미러 수로 라인을 기준해서 미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라는 것은 어떤 기준되어 있는 라인, 평면이기 때문에 라인에 대해서 대칭을 할 수가 있죠. 우리 데칼코마니 작업을 하다 보면은 한쪽 반을 접어놓은 종이를 기준에 의해서 반쪽에다만 물감을 이렇게 그려놓게 되면은 반대쪽 형상이 대칭으로 나오는 부분처럼 어떤 선을 기준해서 대칭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선을 나타내는 것은 세 가지가 있네요. 두 점을 찍으면 선이 생기고요. 또 하나, 있는 라인을 선택을 할 때도 선이 생기겠죠. 그리고 하나의 점과 벡터 방향에 의해서도 선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점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카피를 하게 되면은, 자, 이 점을 두 개의 라인을 기준에 의한 두 개의 점을 기준에 의한 라인이 가상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처럼 대칭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적용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요. 미러 수로 라인. 자, 주황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을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기준되어 있는 라인에 의해서 대칭 형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 기준에 의해서 카피를 하게 되면은 이쪽만큼의 생성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생성이 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대칭인 부분의 마지막 단계, 포인트하고 벡터. 자, 저는 이 점의 포인트하고요, 벡터 값은 이 기준에 있는 벡터 ZYC를 기준해서 나타내겠다라고 해서 OK 버튼 카피를 하시게 되면은, 자, 이 기준되어 있는 라인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지금 쭉 확인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기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타내 주실 때에는 그 관련되어 있는 내가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해 주셔야지만 정확하게 기능을 완성을 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렉탱귤러 어레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으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각형으로 패턴을 주는 부분인데,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두 점을 찍어서 나타내요. 이 두 점을 찍어서 나타내는데 저는 원점을 먼저 한번 찍고요. 그 다음에 100,100이라는 위치에 점을 하나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XY에 대한 오브젝트 카운트 개수 5개, 그리고 5개.
자, 그리고 X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까 하면 서로 간의 옵셋 값이 100이다 라고 진행을 해서 OK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카피를 하게 되면요. 자, 좀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X, Y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옵셋 값을 입력을 하는 부분인데 좀 제가 반대로 했기 때문에 이게 멈추면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개수 100만큼 옵셋이 100개만큼 옵셋이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고 옵셋 값이 5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두 하고요. 다시 재지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렉탱귤러 어레이 다시 한번 들어가서요. 00 위치에서 OK. 자, 100,100이라는 위치에서 OK.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에서 옵셋 값을 입력을 해야죠. 그리고 몇 개만큼 3개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왜 이렇게 나타날까라는 의문사항이 생기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 점부터 이 점 거리가 0,0 그리고 100,100이기 때문에 이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자, 보세요. 어널리시스에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찍고 이 스타트 되는 위치에 점을 찍게 되면은 자, 윈도우에 정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델타 값을 확인하시게 되면은 100,100이에요. 100,2 점을 찍는데 현재 위치에서 나타내게 되면은 00, 그러니까는 00 위치에 동일한 점을 두 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뜨려서 작업을 해주실 때는 이와 같이 띄어서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또 해봤고요. 또 한 가지 보도록 하죠. 트랜스폼 안에 기능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Rotate Above the Line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Rotate Above the Line이라는 것은 뭐냐면 좀 전에 어떤 포인트를 기준에 의해서 로테이트를 시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보셨는데 지금은 어떤 라인을 가지고 로테이트를 시킨대요. 그래서 저는 이 라인을 기준에 해서 30도만큼 앵글 값을 주고요. 카피를 해보도록 하죠. 카피를 하시게 되면은 이처럼 30도 각도만큼 틀어서 형성이 나타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축에 관련해서 회전체의 형상으로 로테이트를 시켜주실 수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봤죠.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블랭크 기능을 이용을 해서 뒤로 넘겨놓게 되면은 이와 같이 제가 숨겨놓은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가지고 트랜스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출적 모델링 하거나 어떤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에 이 좌표와 일치시켜서 매칭을 해주실 때는 이 안에 있는 트랜스폼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좀 더 간단하게 형상을 위치를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자, 그건 어떻게 하냐면 에디트에 트랜스폼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자, 리포지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리포지션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제 나타날 텐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기능을 가지고 표현을 할 건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선택이 굉장히 많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좀 더 간편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축 두 개의 XY에 대한 축을 선택을 해서 나타내는 부분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처럼 어떤 엣지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나는 이 부분을 X축으로 가져갈 거고요. 자, 그리고 나는 또 하나 Y축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Y축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X, Y 이렇게 해서 형상의 축이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 축과 축을 기준으로 해서 아니다. 한번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X축, Y축, 오리진 포인트 지정해서 자, X축은 저는 이 축을 기준해서 표현을 할 거고 Y축은 이 부분 기준해서 할 거고요. 마지막에 이 포인트는 이 안에 나타나 있는 포인트를 지정해서 배치를 하겠다 라고 한 다음에 카피를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자,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렇게 틀어져 있던 오브젝트가 정확히 이 축에 관련해서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쉽게 매칭을 시켜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트랜스폼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시켜주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이동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트랜스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